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심화 토론, 구체적인 토론들은 2차, 3차 경선 때 계속해서 저희가 토론을 이어갈 겁니다. 그걸 하시려면 올라가셔야 됩니다. 2차까지 올라가셔야 됩니다. 유 후보님, 2차 경선 진출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또 당원들께서 유정보기를 제대로 알고 나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올라가는 건. 알고 보면 유정보기입니다. 알보유. 그건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살아온 능력과 경험과 또 저쪽 이재명과 완전 100%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싸우면은 저는 100점 100승이다. 그래서 완전 정복, 유정복입니다. 네. 안 후보님은 2차 경선 진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저는 낙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와 그러니까 이재명 전 대표죠. 이재명 전 대표와 제대로 붙어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저 안철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성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문 분야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 중도 확장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과거만 다루는 법률가보다는 오히려 미래를 다루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경영자와 과학자 아니겠습니까? 저는 다행히 경영자, 과학자 둘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있습니다. 예, 김문수 후보님. 예, 뭐 이재명 후보라면 이 김문수가 가장 잘 알고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이 김문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기도지사 할 때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했는데 자기 친형님도 만났고 정신병원에 가서 돌아가신 친형님도 저를 보자고 제가 만났고 온갖 쌍욕을 들었던 자기 형수님도 제가 만났습니다. 이재명 후보 주변에 있는 그 대장동 개발부터 온갖 비리 부정의 사람 누가 알고 있겠습니까? 저 김문수입니다. 실력으로도 저는 판교 테크노밸리도 제가 개발한 겁니다. 그리고 광교 신도시 또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 이런 거 다 제가 개발한 겁니다. 이재명은 30만 평도 안 되는 그 작은 대장동 하나 개발하고 주변 측근이 구속되고 의문사하고 저는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재판받는 것도 없습니다. 네. 이런 김문수가 깨끗한 김문수가 이재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가볍게 드린 질문이었는데 이제 세 분이 너무 정색을 하고 말씀을 답변해 주셨는데요. 양양자 후보님 어떻습니까? 2차 경선 진출 전망. 다들 이재명을 얘기하시는데요. 저는 이재명 관심 없습니다. 이재명을 이겨서 뭐합니까 국내에서. 트럼프를 이겨야죠. 트럼프가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사람 반도체 급합니다. 그래서 저를 만날 겁니다. 아마 안철수 후보님 제가 가겠습니다. 네. 무난한 후보, 익숙한 후보 그러면 무난하게 집니다. 익숙하게 집니다. 처절하게 집니다. 유일하게 양양자만이 승리의 카드가 될 수 있음을 아마 이 자리를 통해서 당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서 확인하고 계십니다. 양양자밖에 없습니다. 양양자. 알겠습니다. 자, 이제 조별 주제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이번 조별 주제는요. 청년 미래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그 B조는 사회통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미디어데이 때 청년 미래 주제를 선택하신 분들이 이 A조에 들어오셨는데 미디어데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A조가 제일 먼저 찼습니다. 먼저 다 찼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청년 미래의 진심인 분들이다. 그리고 저희 당이 청년 미래의 진심이다. 왜? 2030 세대는 대한민국의 미래이고요. 또 현재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2030 세대가 길을 펴야만 저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토론을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키워드를 이제 제시해 드릴 텐데요. 키워드를 네 후보께서 1라운드, 2라운드에서 한 번씩 선택을 하셔서 그걸 가지고 4분씩 토론을 하시는데 여기서는 아까 이제 공통 주제와는 다르게 본인이 4분을 다 말씀하셔도 되고 다른 후보를 지목해서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질문을 듣다가 끊고 또 다른 후보에게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4분 안에서는 자유롭게 주도권을 가지고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화면에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연금개혁, 취업, 대학, 연애, 결혼, 기후변화, AI, 군대, 재테크, 뭐 사실은 우리 청년들의 그 이슈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이슈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토론은 김문수 후보부터 시작을 하실 텐데요. 김 후보님은 어떤 키워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연금 개혁을 택하겠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님이 선택한 키워드는 연금 개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4분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연금 개혁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더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청년들은 많이 내고 나중에 연금 기금이 고갈이 돼서 깡통 연금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실컷 내고 나중에 못 받는 거 아니냐. 요즘 또 젊은 청년들은 100세 시대까지 생각하게 할 때는 상당한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로 이 연금에 대한 국민연금에 대한 2차 개혁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2차 개혁은 지속 가능한 연금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이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연금개혁위원회에 청년들을 인구 비례만큼 20대, 30대, 40대 인구 비례만큼 충분히 그 개혁위원으로 참여를 시켜서 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지속 가능한 연금으로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연금만이 아니라 퇴직연금도 있습니다. 퇴직연금도 지금 퇴직금을 못 받는 그런 작은 기업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전부 연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퇴직 이후에 노후 자금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연금, 퇴직연금 개혁도 하는데 1층에 국민연금, 2층에 퇴직연금, 3층은 개인연금 이렇게 해서 연금 하나만으로 국민연금 하나만이 아니라 퇴직연금도 개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하다가 나왔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연금 자체가 장수 시대에 바로 노후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희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연금 개혁,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 그것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바로 자동 조정 장치, 국가가 직접 나와서 조정하고 책임지는 국가 보장의 자동 조정 장치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우선에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 우리 유정복 후보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우리 젊은 청년들이 1차 연금 개혁 이번에 그래도 여야 간 합의해서 마쳤는데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좀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지금 여야가 합의된 연금 개혁안은 졸속 잘못됐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모수 개혁에 중점을 두고 즉 연금 고갈 시간을 7, 8년 뒤로 미룬 건데 청년들을 좌절시키는 겁니다. 네. 결국 많이 내고 조금 더 받는 건데 이 제도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 틀을 잘못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의 바로 문제거든요. 고령사회가 되면서 연금 수급권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문제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설계 자체를 연금 피크제를 통해 갖고 이것을 해소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예, 같이 우리 손을 잡고 같이 네네.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지금 분노하는 진짜 이유는 취업도 안 되고 취업되더라도 자기들한테 불리한 제도를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이런 제도 때문에 자기들은 소외된 상태에서 자기들의 미래를 완전히 갉아먹는 이런 제도를 막기 위해서 아무래도 청년부를 신설해 달라는 이런 요구도 있는데요. 그 이제 청년부를 신설하는 것이 정부 기구를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이 점은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부 신설. 저는 다음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를 반으로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일단은 이제 보건부와 그리고 또 질병청을 함께 합쳐서 이 앞으로 팬데믹이 곧 올 겁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에 대해서 대비하게 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복지부와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그 여성부 있지 않습니까? 여성부 쪽에서 지금 청소년이라든지 또는 가족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한 부서로 만드는
그것이 제일 적합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청년부도 함께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4분이 지났습니다. 4분이 조금 경과인데 다른 후보들께도 비슷하게 조금씩 더 하시게 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연금 개혁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청년부에 대해서 이제 토론하셨습니다. 자, 이번엔 양양자 후보님. 네, 저는 그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청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네, 드리겠습니다. 결혼과 네. 출산 네. 키워드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 대기업의 출산율이 중소기업보다 1.5배 높은 거 다 아시죠? 이 얘기는 간단하죠. 소득이 높고 육아 휴직 제도가 탄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양질의 일자리, 존엄한 일자리가 바로 이제 청년 정책의 핵심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자리입니다. 그 일자리가 어디서 나오느냐? 저는 첨단 산업, 이 미래 산업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만이 우리 청년들에게 존엄한 일자리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삼성과 같은 100조 기업 5개 이상 만들겠다고 했는데 삼성 반도체가 전체 수출이 20%입니다. GDP 7%를 차지하는데요. 이런 기업이 슈퍼 기업이 5개, 10개 있다고 생각을 해보셔요. 그러면 GDP가 지금보다 20%, 30%, 50%까지 갑니다. 이 30%만 GDP가 상승을 해도 일자리가 몇 개 나오는 줄 아십니까? 100만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첨단 산업 하는 겁니다. 첨단 산업 대통령 양양자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종복 시장님, 인천 출산율 증거 1위로 만드셨어요. 그게 육아 지원금, 주택 지원 이런 복지 정책 덕분이죠. 근데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지속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일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일자리, 첨단 기업 일자리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우리 김문수 장관님, 네. 도지사 시절에 최대 업적이 대기업 유치라고 하셨거든요. 대기업 왜 유치하셨습니까? 대기업이 와야지만 청년들이 좋아하는 일자리가 생기고 두 번째는 그렇죠. 네. 대기업이 와야지만 더 첨단 가능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우리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해서 세금도 많이 내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모두 윤택하게 되죠. 민주당의 대기업 반기업 정서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네, 예, 말씀에 너무 저는 공감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청년들이 6.25 이후에 부모보다 못 사는 첫 번째 세대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제 50대 후반인데 친구들을 만나보면 자식들 집 마련해 주는 게 그렇게 걱정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론도 안 해줬습니다만 딸이 결혼하는데 그런데 저도 가슴이 좀 많이 아픕니다. 퇴직금 받으면 퇴직금을 받아도 자식들 집 하나 마련해 주기 힘들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대기업 다니다가 퇴직을 하면 5, 6억 퇴직금을 받는데 지금 서울 집값 평균이 얼마인 줄 아세요? 14억입니다. 14억 우리가 집 사줄 수 있습니까? 노후자금 다 털어도 자식 집 하나 못 해줍니다. 자식도 부모도 다 거지 되는 거죠. 거지 만들 겁니까? 이런 세상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자식들 다 불효자 만들고요. 부모들 누가 이렇게 바보 만들었습니까? 민주당이 제가 있었던 민주당이지만 민주당이 집값 올려놓은 1등 공신 아닙니까? 임대차 3법 무지하게 저 고통스럽게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민주당의 운동권 출신 여러분, 정치인분들께 묻습니다. 이런 세상 만들려고 목숨 바쳐서 민주화 운동하고 정권 잡고 대통령 만든 겁니까? 본인은 국회의원도 되고 자식도 유학 보냈으니까 인생 성공했다고 지금 희희낙낙하고 있습니까? 지금 2030 청년들이 민주당을 왜 위선자라고 하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첨단 산업만이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양양자 후보님이었습니다. 마치 유종복 후보님한테 질문을 할 것처럼 하다가 질문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새로운 토론 스킬을 선보이셨고요. 제가 사는 집값이 서울 평균 집값의 절반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종복 후보님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키워드 어떤 걸 선택하셨습니까? 일자리 하겠습니다. 네, 일자리는 일자리에 대해서. 기업이 만듭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치명적인 오류의 하나는 바로 공공부문, 즉 공무원을 17만 4천 명을 늘리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게 예산이 무려 300조가 넘습니다. 이 국민의 재산을 갖고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는데 인심 쓰는데 사용한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일자리는 기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현장을 경험한 사람이 가능합니다. 인천은 지금 광역시 중에서 청년 고용률 1위입니다. 그것은 다양한 취업과 창업 정책을 통해서 가능한데 뭐 다 여기서 소개시킬 수는 없겠습니다만 다양한 정책 중에서 특히 청년들의 그 희망을 만들어주기 위한 창업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휴기지, 스타트업 뭐 이런 사업들을 쭉 하고 또 미래 성장 동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청년들을 해외로 보내는 청진기 사업입니다. 청년 10만 명을 해외로 보내게 되면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가 넓어지는 겁니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 인천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1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엄청난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정책으로 전환해서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도 중요하지만은 소위 말하면 공정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그런 경제 정책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그 가족 채용 비리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공공 부분에서. 그다음에 민주노총이 고용 세습 우리 김문수 후보님 이 네. 고용 세습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안 됩니다. 안 되죠. 예. 바로 남의 기회를 뺏어가는 이런 정책이 바로 반민주적이고 반시장적 정책입니다.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자유시장 경제법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경제헌법입니다. 즉 반시장, 반기업 정서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자유시장 경제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노사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건강한 기업 문화도 또 일으킬 수가 있고 이 속에서 기업인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이런 사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청년들에게는 공정한 기회, 정의로운 사회 이것이 중점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이런 문제가 정치권에도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일 안 하고 남의 것 빼앗아 먹고 사는 정치꾼들 이거 몰아내야 됩니다. 일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대선 바로 일하지 않는 자들과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대우받고 일하는 사람이 부자 되는 사회 그것이 정의로운 사회가 아닙니까? 또 이것이 바로 시장 경제를 일으킵니다. 어떤 경우도 가족 채용 비리 그리고 고용 세습 그리고 미래 세대를 빼앗아가는 이런 정치꾼들 이거 몰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정복이 일해오면서 체험하고 겪어보면서 느낀 것이고 이것을 저는 철저하게 막겠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일자리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일해본 사람입니다. 성과를 냈습니다. 인천의 청년 교육률 광역시 1위 그리고 경제 성장률 1위 일해본 사람입니다. 바로 일해본 사람이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 글로벌 경제 영토를 넓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일하는 대통령 완전 정복 유정복이 할 수 있습니다. 네, 유정복 후보님이었습니다. 취업의 영토를 넓혀야 된다. 자유시장 경제법 필요하다라는 발언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1라운드의 마지막 네 번째 안철수 후보님. 예, 저는 AI 하겠습니다. AI 자 4분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 김문수 후보님께 네. 묻겠습니다. 네. 그 공약을 보니까 AI 인프라 확충과 투자 확대를 통한 AI 시대 G3 국가 진입 그리고 또 벤처 및 스타트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 공약으로 내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어떻게 과감하게 투자하시겠다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I 부분은 우리나라의 정부 목표 자체가 2030년까지 세계 3위
예, 어디에 투자하시겠다는 겁니까? 그건 이제 우선에 연구할 수 있는 연구소와 AI 연구소 또는 대학교에 관련된 학과 그리고 각 산업, 벤처기업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 우리나라 AI 산업계에서 공통적으로 지금 그 이야기하는 고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고충은 너무 규제가 많은 점이 굉장히 있습니다. AI 부분에. 특히 이제 의료,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님께서 의사시지만은 의료 정보도 우리 국민 건강보험만큼 정보가 잘 돼 있는 데 없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부분 너무 죄송합니다만 우선 네. 제 시간이니까요. 제가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지금 현재 제가 국민의힘 AI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현장을 이렇게 다닙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네. 지금 현재 AI 하드웨어가 부족하고 하드. 그다음에 소프트웨어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인재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또 컨텐츠가 부족합니다. 네. 이 네 가지가 가장 핵심인데요. 네. 이 점들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투자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투자는 지금 정부에서도 AI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안철수 후보님처럼 AI를 잘 알고 관심이 있는 이런 분들을 모셔서 AI 위원장을 모시고 당의 위원장이 아니라 정부의 위원장을 모시고 함께 또 전문가를 알아가지고 위원장님 또 모셔서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집중적인 투자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여러 분야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발전합니다. AI도 굉장히 범위가 넓고 그리고 또 다른 의견을 가진 AI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지도자가 중요한 것은 본인이 전문가일 필요는 없겠지만 이 많은 이 스펙트럼의 이 전문가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에 맞는 전문가가 누군가 그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이 AI에 대해서 기본적인 철학과 그다음에 또 어느 방향으로 발전할지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지도자가 된다면 우리 안철수 후보님께 반드시 물어보겠습니다. 네, 저 AI 잘 모르시죠? 안철수 후보만큼은 모르지만 예, 저도 혹시- 사용은 매일 예, 하고 예. 있습니다. 챗GPT 챗GPT도 쓰고 퍼플렉스도 쓰고 G3도 예. 쓰고 여러 개 쓰고 있습니다. 예. 그록 같은 거 다 쓰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아까 이제 저 공약에 말씀하셨으니까요. 네.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점이 저는 생각할 때 AI의 기본 기술인데 이 부분은 특히 양자 기술을 활용한 양자 컴퓨터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훨씬 더 AI에 대한 기본 인프라를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투자도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인재도 20만 AI 인재도 양성하고 또 추진위원회도 우리 안철수 후보님 같은 분 모셔다가 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후보님 시간이 말씀- 다 됐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네. 계속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2라운드에 저희가 이제 다시 돌립니다. 그래서 공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도 이제 퍼플렉시티까지는 알아들었는데 그 다음에 또 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김문수 후보님도 AI를 상당히 잘 아시는 것 같고요. 안 후보님, 김문수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면 AI 위원장을 맡기신다는데 어떻게 수락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지금 AI 위원장입니다. 당의 위원장 하십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정부의 위원장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